네, 6인의 마감 전략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추석이 끼어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부터 해서 다음 주 초에 이어지는 시장에 대한 전략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3명의 전문가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지점장입니다. 숨고르기에 따른 관망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서 급격한 조정보다는 완만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FOMC 이후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다소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하셨고요. SK증권 프렌즈클럽 윤종빈 센터장입니다. 중소형주의 틈새 시장을 단기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형주의 물량 부담이 심해져 있는 상황으로 분석을 하면서 엔터, 바이오, 콘텐츠 중심의 매수 전략 제시했습니다. 와우넷 이호근 전문가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 이 거래소에서 조정 구간에 진입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라고 밝히고 낙폭 과대된 코스닥의 우량 종목을 주목하자라고 밝혔네요.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지점장 연결해서 시장에 대한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점에서는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요? 네, 시장이 보시면 이제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그 가파르게 오른 상승에 따라서 이제 숨고르기 흐름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수급적인 면에서 본다면 역시 이제 외국인의 매수가 오늘장 3천억 정도 현물 시장으로 유입이 되면서 시장이 이제 어떤 급격한 조정보다는 이제 완만한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그 외국인의 어떤 매수에는 전 세계적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있지만 사실은 그 파생 시장과 연관된 어떤 수급적인 요인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어떤 숨고르기 형태의 조정은 조금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이제 지수의 조정폭이 크지는 않지만은 종목에 따라서는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은 그동안의 어떤 상승 정도에 따라서 이제 조정폭이 다소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많이 오른 종목들의 조정폭이 이제 시장 지수에 대비해 본다면은 역시 조금 더 크게 나타나는 이제 그런 어떤 종목별 온도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이벤트 관련해서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설 연휴가 있죠. 다음 주에. 그리고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는 FOMC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 같은 경우도 일단은 그 FOMC 이벤트를 좀 확인하자, 결과를 좀 보고 대응하자는 관망 심리가 좀 우세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휴 전에 좀 팔고 기다리자는 심리도 일부 시장에서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종목별로 조정 폭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시장 조금 길게 시장을 본다면 역시 시장이 보여준 어떤 경기 민감주에 대한 기대가 사실 경기 지표로 상당 부분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적인 논리가 좀 포함이 되겠죠. 많이 올랐을 경우에는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시 최근에 거래소 상승할 때 이제 소외됐던 코스닥 종목들인데요. 물론 이제 내용에 따라 조금 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역시 실적이 좀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있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 소외가 됐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타이밍이 좀 맞지 않나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FOMC 확인 후에 시장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할 것이다라는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지점장의 전략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3명 전문가의 의견 더 들어보도록 하죠.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김춘석 부장입니다. 우량 중소형주의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서 두 전문가들의 의견과 동일되는 내용이죠. 가격 하락으로 메리트가 생긴 휴대폰 부품주 그리고 급등 후에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는 자동차 부품주 역시 관심을 보이면서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을 보내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나 현금대 주식 비중을 7대3으로 제시했습니다. 와우넷 김우신 부장입니다. 랠리 후에 쉬어가는 시장으로 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순 매수 종목 여전히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공고 투자 비중은 2% 줄어든 78%로 제시했습니다.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이현상 부장입니다. 중소형주 순환매 구간이라고 밝혔습니다. 엔터테인먼트주에 단기적인 관심을 가지자라고 밝히셨네요. 자, 오늘은 와우넷 김우신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앞서서 다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지금 대형주, 경기 민감 업종보다는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서 낙폭이 과대한 중소형주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 의견에 이렇게 크게 동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가 이 외국인들의 매수를 바탕으로 해서 올라가는 시장이거든요.
외국인들의 매수를 바탕으로 해서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여전히 그 큰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쪽에 관심을 두는 것이 정석적인 투자 전략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 2년 동안 우리 시장이 박스권에 갇혀서 움직이지 못했을 때 중소형주들의 랠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됐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한 2년간의 중소형주들의 그런 어떤 좋았던 그런 시장들은 2년이라는 시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다소 좀 쇠퇴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2009년도의 시장 또는 2010년도의 시장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장은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그동안에 랠리가 이어져 왔죠. 랠리 이어져 온 이후에 쉬어가는 그런 시장이고요. 오늘 주말장 앞두고 있는 주말장에다가 어제 쿼드러플 미칭데이 이슈 이벤트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는 월요일 화요일 이틀만 장이 열리고 3일 동안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지금 적극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그냥 조용하게 쉬어가는 그런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FOMC 회의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시장의 어떤 큰 악재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 이미 과거서부터 계속돼서 언급되었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파급 역대적으로 작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지금은 각 단기 급등에서 올라왔던 시장이 다소 좀 이제 쉬어가는 그러한 휴식기에 좀 접어들었다 며칠간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해주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쉬어가는 장이라는 것이 지금 맞는 게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물론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특징적으로 잡아낼 수 있거나 어떤 의미 있는 매수의 그런 금액으로 들어오는 종목들은 거의 없거든요. 따라서 외국인이 사면은 기관이 팔고 기관이 사면 외국인이 파는 형태의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수급의 한 축이 무너지지 않고 양쪽이 잘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오늘은 양쪽이 다 사는 종목이 거의 없긴 합니다만 시장 전체는 양호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SM이 좀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원익 IPS가 또 오랜만에 좀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기관이 사거나 또는 외국인이 사거나 한쪽의 축이 매수의 축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동시 매수 종목은 거의 좀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고 투자 비중은 어제 80% 3일 연속 80% 유지가 됐었는데요. 2% 소폭 줄으면서 78% 나오니까요. 이 부분 주말장 참고를 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와운의 김우신 전문가와 함께 공고 투자 비중까지 확인된 마감 전략 얘기를 해봤습니다. 6인의 마감 전략 함께했습니다.